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경계가 어딨어. 지켜야 될 게 어딨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게 어딨어. 그거는 다 스스로 우리만의 자존심 문제지. 그 N포탈에서 뮤지션 리그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 같은 이제 인디 뮤지션들을 발굴해서 네이버 그 메인에 그 뮤직 들어가면 그 메인에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원래는 모르고 있었는데 한번 그것도 또 멍청하게 한번 네이버가 저희 작업실에서 하천 하나를 건너면은 바로 네이버 건물이거든요. 그 앞에 가서 또 버스킹을 할까 생각을 막 했었는데 찾게 된 방법이 이제 네이버 뮤지션 리그라는 거기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하나씩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고 커버곡 올리고 어느 날은 저희 곡도 올리고 라이브 영상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거기에서 저희 거를 메인으로 올려주시더라고요. 저희 라이브 영상을 꽤 자주 올려주셨어요. 그걸 보시고 OST 관계자 분이 원래 저하고 친분이 있던 슈스케 나갔을 때 친분이 있었던 형이었는데 막 딱히 막 기억하고 연락을 할 만큼 친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메인에 걸린 걸 보신 거예요. 그 형이 보고 아 너네 활동 열심히 하고 있더라. 그러고 나서 몇 주 있다가 땜빵이 하나 OST가 펑크가 하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펑크 난 자리에 너가 곡을 써줘. 한 3일 만에 3일 만에 해가지고 써드렸는데 일단 그때는 안 됐어요. 그때는 그게 안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곡을 다른 데서 쓰게 됐어요. 그 곡이 파라다이스라는 노래는 저희가 처음으로 OST 진짜 맞아. OST 나오고 나서는 또 뭔가 그래도 좀 많이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TV에서 계속 저희 노래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이 노래가 너네 노래였어 하는 그런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OST. 그런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인디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관계자분들은 꼭 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소문이 잘 났지. 그 장면이 되게 좋게 붙어가지고 그 영상하고 굉장히 좋게 붙어서 그 다음부터 그 음악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를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될 때까지 보냈어요 곡을. 그냥 한번 보내놓고 안 되면은 어떻게 수정할까요? 어떻게 수정할까요? 아니면 아예 곡을 싹 바꿔서 딴 곡을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서너 곡씩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어떠한 저희 소개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긴 거니까 뭐 어떤 드라마의 OST를 참여했고 이런 거는 저희가 맨날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100회가 넘는 버스킹 요게 저희 소개 글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OST를 했다는 그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관심을 주게 되는. 그냥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슈퍼스타가 우리도 돼보자. 한 방에 그냥 해보고 번에 싶었던 되고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슈퍼스타 K 나가면은 진짜 그때는 인기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나간다 그랬어도 막 부모님이 와 진짜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저희도 진짜 큰일 났죠 가서. 근데 잔나비라고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엉뚱한 팀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고 떨어졌죠. 생방송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갔는데 그래도 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때가. 그냥 무작정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잔나비가 아니고는 하기 싫었어요.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도 그렇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 그룹에 속해서 노래를 부르더라도 못해도 방송 보는 사람 중에 못해도 한 열 몇 명은 잔나비라는 이름을 제가 잔나비에서 나온 애라고 잔나비라는 이름을 알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인디로는 속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체제나 시스템들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인디펜던트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소꿉놀이처럼 회사에는 저희 친형 혼자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디밴드로는 그 관계자분들도 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슈스케 출신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깨는데도 저희는 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경계가 어딨어. 지켜야 될 게 어딨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게 어딨어. 그거는 다 그냥 스스로 우리만의 자존심 문제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변의 시선들이 조금 따가웠어요. 다른 밴드들이나. 그냥 버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간 알아줄 거다라는 생각에. 그때 곡을 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공연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공연을 하다가 다른 밴드들이 그렇듯이 그 중에 반응이 좋은 곡들을 추려서 앨범을 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마저도 그냥 우리가 한번 싱글 먼저 내고 활동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드럼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를 빌려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홈 레코딩으로 가능한 부분이라서. 너무 잘 돼 있어서 요즘에 그리고 그런 거에 관심이 한참 많아가지고 녹음하는 거나 이런 거 다 그냥 저희 작업실에서도 그냥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때는 그냥 3인조였어요. 그때 3인조 때 냈던 거라서 밴드라는 그런 사명감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기보다는 먼저 앨범을 낼 때 조금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도 있었고, 그렇게 저희가 스튜디오 레코딩과 홈 레코딩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그 슈퍼스타 K에 나갔을 때 저희한테 굉장히 고마운 분을 만나게 돼요. 신사동호랭이 형인데 의외의 인물인데, 신사동호랭이 형이 그때 당시에 밴드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희 음악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싱글 내기로 결정을 한 이상 어떻게 내야 될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인터넷에 올리는 것처럼 올리는 건 아니니까, 하나도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때 신사동호랭이 형이니까 물어봤더니 유통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호랭이 형이. 그리고 저희 친형 매니저 형을 뭐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첫 싱글 냈어요. 반응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아예 네. 기대를 거의 안 했다고 봐요. 아예 없을 줄 알았거든요. 뭐 슈퍼스타 K를 나와서 뭐 사람들한테 저희가 좋은 인상을 심어줬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음악이 뭔가 쉽고 그렇게 막 간단한 음악은 아니었었거든요. 처음 낸 음악은. 그냥 오래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냈는데 은근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슈스케 때 나왔던 그 멍청하게 떨어진 애들 아니야? 그러면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저희한테는 조금 요만큼의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처음 싱글 냈을 때. 정규 앨범 낼 때는 거의 저희 팀 분위기가 외부 사람이 오면은 거의 숨이 막혀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서 음악적으로 이제 자존감도 완전 낮아 있을 때였고, 왜냐면 이제 너무 반응이 생각보다는 계속 오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음악적인 색깔도 없고 팀에. 반응을 떠나서 그냥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음악을 오랫동안 하려면 너무 눈치를 보면서 음악을 만드는 것도, 활동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고 그런 건 괜찮지만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눈치를 많이 봤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표현을 못했었거든요.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실력들이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많이 곤두서 있게 되고 더 잘하자고 북돋았던 그런 것들이 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거죠. 어느 순간 딱 야,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거, 우리가 들으면 좋을 만한 음악 그거 한 번만 만들어 보자. 나 한 번도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 한 10곡인가 만들었는데 나 여태까지 음악 만들면서 내가 좋아서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음악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규 1집을 만들어 보자. 그쵸, 레트로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저희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은 당연히 밴드 음악이니까 80년대 음악, 70년대 음악을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밴드의 기본이니까 뭔가 앞서 나가는 사운드를 만들지 않고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자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거 빈티지 팝이다, 레트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70년대, 6, 70년대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간혹가다 저희를 이제 90년대 뉴트로 장르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사운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6, 70년대 음악 들으면서 참고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보자 일단은. 그래서 처음 만든 곡이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그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을 길잡이로 잡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갔던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1집 같은 경우. 처음에 글자 수 많았던 건 그냥 좀 뭔가 반항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튀고 싶었던 거. 근데 1집에서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이라고 제목을 지었던 건 저희가 너무 좋아하고 그때 당시에 영향을 거의 가장 크게 받았던 산울림에 대한 오마주였던 것 같아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생각이 나겠지요. 뭐 이렇게 길게 제목들을 지으셨었는데 그것처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충격을 너무 먹어가지고 너무 안 믿기는 일이니까 너무 담담해서 저는 사실 좀 아쉬워요. 그때 그 순간에 좀 더 좋아할 걸 내가 왜 이렇게 담담하게 나쁜 일이 있을 때보다 더 부정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나쁜 일이 있었을 때 부정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 있는데도 이건 그냥 얻어 걸린 거야.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이런 거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자. 그냥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하자라고 괜히 어른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한번 소리 막 못 질러봤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우리끼리 부둥켜 안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해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보냈던 게 조금 아쉬워요. 안 믿기기도 했어요. 그냥 좀 이상한데. 뭐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계속 진짜 저희 노래를 저희가 부르는 것보다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공연장 가면은 진짜 관객들 소리가 더 커가지고 그런 기분도 들기는 했어요. 뿌듯한 기분은 뭐냐면 이제 이 노래를 그리고 이 앨범을 우리 멤버 그리고 하나뿐인 직원인 제 형, 제 친형 이렇게 딱 6명이서만 만든 거예요. 아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 주변에 너무 많았고 저희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많았지만 그 앨범을 만들고 제작하고 기획하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은 그때 6명 말고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온 노래를 나온 음악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만든 노래랑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견주어서 큰 소리로 노래를 사람들이 따라 부른다는 게 뭔가 통쾌했어요. 이 순간 이걸 느끼려고 다 같이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건 우리들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냥 딴 것도 아니고 우리들 여기서 나왔고 모든 것들이 그걸 딱 느꼈을 때 그냥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조금 통쾌했어요.
남들이 왜 그래? 회사 좀 들어가지. 회사 들어가서 좋은 회사 찾아서 하지. 그 말을 다 무시하고 이러려고 우리가 혼자서 다 해냈구나. 이러려고 우리 형이 고생했고 도영이가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고 다른 멤버들도 고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디로서 그랬다는 것도 굉장히 컸죠. 그죠? 네. 뿌듯함의 그 정도가 음. 진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인디라는 거에 대해서. 음악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홍보나 기획, 뭐 마케팅 뭐 이런 것들 스스로 프로듀싱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뮤지션 본인의 손길이 얼마나 닿느냐에서 인디펜던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뭐 단지 음악 장르만으로 비주류 장르다 해서 인디고 주류 장르다 해서 인디가 아니고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지금은 시장이 너무 커지지 않았나? 그런 좀 뭔가 정립을 할 만한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활동을 하면서 인디 밴드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서러웠던 순간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러면서도 또 앞으로 더 지켜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